원입니다. 휴일 대낮에 청주 도심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틀 앞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흉기를 겨눈 60대도 체포됐습니다. 임시회를 시작한 청주시의회에서는 또 고성과 집단 퇴장, 항의 사퇴 등의 파행이 불거졌습니다. 야당 주도의 수회 행정사무조사는 부결 처리했습니다. 노란 통학버스를 구하지 못해 수학여행을 전격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등의 혼란이 일단락됐습니다. 단속 유예로 일단 진행은 하게 됐는데 혼란과 불안은 여전합니다. 음성군의 농특산물 수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충북 대표 공업군의 새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충북에서도 흉기 위협과 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해하려 그랬다, 불륜을 응징하려 그랬다는 등 이유도 황당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매주 100건 이상씩이라고 하는데 충북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일 저녁 수많은 행인들이 다니는 청주 도심의 횡단보도 교통섬.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서 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권총을 겨누고 대치합니다. 가버려! 가버려! 칼을 내려놓고도 가만히 서 있던 남성은 포위망이 좁혀오자 결국 엎드려 체포됩니다. 흉기를 들고 도심을 서성인 지 10여 분 만입니다. 아버지와 다투고 홧김에 술을 마신 뒤 인근 생활용품점에서 흉기를 구입해 돌아다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흉기 소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현행법 체포예요? 칼은 왜 들고 다녀, 칼은? 지난 25일 밤 청주 외곽의 한 공터에선 차 안에 있던 한 40대가 느닷없는 흉기 위협을 당해야 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60대 취객이 다짜고짜 흉기를 들이댔습니다. 칼을 들고 내려서 숨기고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리니까 사과해라. 사과하면 널 안 죽이겠다. 인적이 드문 공터로 피할 곳도 없었습니다. 이곳은 한쪽 방향이 끊긴 막다른 길입니다. 피해자는 차 앞을 가로막혀 도망갈 방법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몸싸움이 벌어졌고 상대를 잘못 고른 60대는 곧바로 제압돼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부적절한 남녀 관계를 의심해 화가 나서 그랬다는 황당한 이유였습니다. 경찰은 이 60대를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칼까지 봐서 죽음의 공포가 더 많이 심하게 지금도 굉장히 불안해서 어떤 지나갈 때 누가 나를 따라오지 않나 그런 또 하나의 트라우마가. 잇따르는 흉기 범죄에 경찰이 지난 4일부터 무기한 특별 치안 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지난 25일까지 3주간 전국에서 발생한 흉기 범죄만 316건, 매주 100건이 넘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청주시의회가 여야 간 고성으로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번엔 예결위원장을 누구로 선임하냐를 두고 또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수회 행정사무조사는 표결을 통해 무산시켰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청주시의회 임시회 첫날, 본회의장엔 여야 간 고성이 오갔습니다. 지금 의원들 다 모시고 나간 거에 대해서 사과하세요. 그래서 먼저 사과를 하십시오. 앞서 야당 전원이 사퇴 의사를 밝힌 예산결산위원회는 반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반쪽 상태로 예산결산위원장 선임이 결정됐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됐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청주시 출신의 박봉규 위원을 선임하자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또 파행이 불거졌습니다. 야당의 이의 제기를 여당 소속의 의장이 받아주지 않자 본회의장 집단 퇴장 등 분위기는 더 꼬여만 갔습니다. 민주당은 통합 전 옛 청원군과 청주시의 균형을 위해 예결위원장 등 일부 상임위원장을 청원군 출신 몫으로 한다는 청주청원 상생발전 합의가 있는데 국민의힘이 어겼다며 반발합니다. 그분도 청원군 몫이기 때문에 의장님을 하시는 거거든요. 단독적으로 해서 특별위원장을 뽑는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망각한.
국민의힘은 의장이 직접 나서 1, 2대까지는 상생협약이 맞지만 3대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지금 3대에 들어와서 지금 전부 다 선거구가 다 바뀌었다. 다 바뀌어가지고 지금 청주청원이라는 개념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렇게 해서 좀 도와달라.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발의한 청주시 수해 대응 행정사무조사는 표결을 통해 부결 처리했습니다.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을 별도로 행정사무 조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다수 여당의 입장이 과반을 넘겼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역 주민의 고통과 어려움 앞에서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가 정쟁 때문에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내던져버렸다며 대시민 사과를 촉구했고, 청주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별도 성명을 통해 부결을 주도한 국민의힘이 시민들에게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충청북도가 지난달 발생한 수해 복구와 재난 예방 사업 등을 위해 올해 예산을 2,641억 원 늘렸습니다. 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 설치와 교량 등 시설물 보수, 도민 상해보험 자연재난 특약 등 수해 복구 및 재난안전 관련 12개 사업에 2천여억 원을 집중 배치했습니다. 충청북도의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은 충북도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9일 확정될 예정입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부동산 취등록세 감소 등의 여파로 올해 충북의 지방세수가 작년보다 8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6월 말 기준 지방세 수입이 8,253억 원에 그쳐 징수율이 44%를 기록했다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740억 원 적다고 밝혔습니다. 하반기에도 경기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세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400억 원을 차입하고 경상경비 절감액 100억 원, 순세계 잉여금 등을 추가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학교마다 가을 소풍과 수학 여행이 줄줄이 취소돼 혼란입니다. 초등학생들은 이동할 때 노란색 스쿨버스만 타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 때문에 버스를 구하지 못해 벌어진 일인데요. 논란이 커지면서 결국 단속이 유예돼 일단 한숨은 돌렸지만 현장의 혼선은 여전합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전세버스 업체입니다. 초등학교 9곳과 가을 소풍, 수학여행에 쓸 버스 임차 계약을 맺었었는데 갑자기 4곳에서 취소를 통보해왔습니다. 수학여행이나 현장 체험을 갈 때도 일반 전세버스가 아닌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경찰의 방침 때문이었습니다. 걱정입니다. 코로나 때 힘겹게 지금 버티고 겨우 이제 한 고비 넘기고 제자리를 잡아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이건 무슨 천재지변도 아니고 갑자기. 지난해 법제처가 현장 체험학습도 교육과정의 하나로 어린이 통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문제는 노란색 도색 비용과 승하차 전멸 등 설치 같은 통학 차량 개조 비용만 500만 원이나 들고 더구나 한 번 개조한 차량은 일반인 상대로는 쓰기도 어렵다 보니 버스 업체에서는 개조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아시지만 저기 외식 가고 하는데 막 이렇게 타요버스 다니고 이런 거 타고 여행 가시고 싶으시겠어요? 버스를 구하기 힘들어진 교육당국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2학기 체험학습은 물론 코로나19 이후 처음 맞는 수학여행도 줄줄이 취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생존 수영과 야외 수업 등 초등학교의 학교 밖 교육 활동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모든 학교 밖 교육 활동이 다 막힐 수 있는 거예요. 전지훈련, 스포츠 클럽 대회, 생존 수영, 간단한 이동도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논란이 커지자 경찰과 교육부는 협의를 거쳐 정상적인 학교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단속은 유예하고 홍보와 계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학기에 예정된 현장학습이나 수학여행은 일단 계획대로 진행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법제처의 유권 해석 자체가 바뀐 건 아니어서 교육 현장에 불법 논란만 일으킨 것 아니냐는 불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법제처의 무리한 법령 해석을 통해서 책임 소재에 따른 경찰청의 공문 시행으로 일선 학교라든가 우리 업계에는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때문에 교육 현장과 버스 업계에서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현실성 있게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서울 서희초 교사 49제인 다음 달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가 예고된 가운데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당일 재량 휴업이나 교사들의 집단 연가를 사실상 만료하고 나섰습니다. 윤건영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통해 자체 추모 행사 등 의미 있고 울림 있는 교육 회복의 장을 마련하겠다며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 대신 교육 공동체 회복의 날로 운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사들의 집단 연가를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원칙 대응하겠다는 교육부의 입장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충북교사노조는 교육 주체 간 갈등과 학습권 침해, 대량 징계 등이 예상된다며 공교육 멈춤의 날 집단 행동에는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를 만료한 윤건영 충북교육감을 향해 전교조 충북지부가 즉각 반발했습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교육부의 강경 대응 지침을 담은 공문을 각 학교에 시행하면서도 교육 공동체 회복과 교사 지원이라는 애매한 서한문 한 장으로 교육감이 혼란의 상황을 빠져나갔다며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나을 뻔했다고 혹평했습니다. 또 재량 휴업일은 학교 사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고 교사 연가는 권리라며 전교조는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의 대표적 공업군으로 알려진 음성군이 농특산품 수출에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만 5천만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고 올해는 역대 최대인 1억 달러 가까운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록의 작은 선인장 위에 형형색색으로 올라앉은 선인장들.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선인장을 붙여 만든 접목 선인장입니다. 꽃처럼 화사한 모양 덕에 원예용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미국과 유럽, 남미 등 세계 20여 개 나라로 수출됩니다. 지난해 수출량만 88톤, 전 세계 유통량의 70% 이상을 우리나라의 접목 선인장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출하기도 바빠요. 만들어서 내수 판매하는 하는 그 양이 거의 없어요. 바이어들이 와가지고 전량 다 가져가니까 무조건. 음성군의 본격적인 농산물 수출은 지난 2010년 홍콩과 인도네시아에 보낸 복숭아. 10여 년이 흐르는 동안 양과 질에서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복숭아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로, 수박은 러시아, 배는 대만으로, 쌀과 들기름은 프랑스로, 버섯은 미국과 독일, 호주 등 수출 대상 국가만 68개 나라입니다. 지난 2019년 6,500만 달러였던 수출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지난해 주춤했지만 올해 목표액은 9,800만 달러, 1억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미 상반기에만 5천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청주시에 이어 충북에서 두 번째로 많은 농특산품 수출 실적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어려움도 예상됩니다. 수출 농가들의 지원되던 국비가 더 이상 지원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년부터는 국비로 지원되던 수출 물류비가 폐지가 돼서 그 수출 농가들의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음성군과 충청북도에서는 수출하는 농가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을 강구하고 있으며 안정성과 고급화로 농특산품 수출에 성공한 음성군. 충북의 대표적 공업지역에서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수출 역군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청주지법은 자극적인 방송을 위해 식당 등지를 돌며 업무를 방해한 20대 유튜버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방송하기 위해 다수의 피해자를 도구로 사용해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5월부터 석 달 동안 청주 지역의 식당과 노래방 등지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거나 상의를 벗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업무방해 외에도 피고인에게는 필로폰 투약과 동물학대, 강제추행 등 모두 14개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 취임 1년 동안 공약의 89%가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5개 소위원회로 구성된 도지사 공약사업 평가자문위는 1년차 추진 실적을 점검해 100건의 공약사업 가운데 36건을 최우수, 53건은 우수로 평가했습니다. 청주 도심통과 광역철도 예타 신청과 오송철도 클러스터 후보지 선정 등 기반시설 유치 공약, 출산 육아수당과 의료비 후불제 등의 공약 등을 대표적으로 꼽았습니다. LG화학이 1,400억 원을 투자해 청주의 생산 라인을 증설합니다. LG화학은 청주 일반산업단지에 해수 담수화용 역삼투압 필터 제조 라인 증설을 위한 1,246억 원을 투자 결정하고 충청북도 청주시와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해수 담수화용 역삼투압 필터는 LG화학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독자적인 나노기술 제품으로 지난 3월 세계 최대 규모인 중국의 염호리튬 프로젝트에 대량 공급되기도 했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영동군이 지역화폐 월 구매 한도를 2배로 늘립니다. 인센티브 10% 제도를 시행 중인 영동군은 추석 골목상권 소비 확대를 위해 현행 50만 원인 지역화폐 월 한도를 1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통시장에서 지역화폐로 10만 원 이상 결제하면 추첨을 통해 800명에게 모두 3천만 원을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특별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영동군은 추석 이후인 10월부터 연말까지도 지역화폐 월 구매 한도를 70만 원으로 늘립니다. 증평군이 20분 안에 모든 공공서비스 접근이 가능한 20분 도시 조성 전략을 내놨습니다. 증평군은 지방소멸 대응 전략의 하나로 행정은 물론 의료와 문화, 교육 등 모든 공공서비스를 20분 안에 이용 가능하도록 도시 기반을 갖추기로 했습니다. 증평은 군청을 기준으로 청주국제공항과 중부고속도로 증평나들목, 청주 성모병원 등이 20분 거리에 있습니다. 충북 지역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